교수님 숨 참지 마세요. 앞 안 남으면 헐렁해져요. 교수님 숨 쉬세요. 어깨 내리세요. 지금 이 상태로 만들면 하루 종일 화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가슴 움직이지 마셔요. 피 넘기겠어요. 앵두야, 내가 하는 게 아니란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제 심장 펌프질을 제 맘대로 한다던. 절 보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앞 안 남으면 빌려 입은 옷처럼 보여요. 배 내밀지 마셔요. 허리핀 무너져요. 교수님 숨 참지 마시라니까요. 교수님 절 보지 마시라니까요. 고개 젖히지 마세요. 어깨 무너져요. 앵두야, 앵두야, 나 좀 살려다오. 그리 말랑말랑 포드라운 손길로. 안 그래도 좋아 죽는 산에 턱 밑에 바짝 들어 서서 나조차 몰랐던 수컷 본능 있는 대로 끄집어 내놓고, 그것도 모자라 산의 앞가슴을 그리 야릿하게 두드리고 매만지고 밀고 꼬집고 산에 미치게 만들어 놓고, 숨조차 참지 말라니 바라보지도 말라니. 지금 이 가슴이 내 건지 네 건지, 내 숨 좀 네가 대신 쉬어주련, 이 어깨도 네 거 하련. 구박하고 째려봐야 소용없다. 흘겨보는 네 눈마저 어여쁘니 차라리 내 양손을 묶어다오. 이런 앵두염을 같으니 이대로는 일내겠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차라리 눈을 감자. 교수님 눈 뜨시고 고개 드셔요. 교수님 주무세요? 교수님 잠드셨네. 일을 어쩌나. 그리 바쁘시니 피로가 쌓이셨나 보네요. 아, 이거로군. 고맙다 앵두야. 그래, 나 피곤하다. 나 좀 재워주렴. 옳지, 잘한다. 잘해. 우리 앵두 최고다. 교수님 선체로 잠드셨네. 일을 어쩌나. 어쩌긴 네가 재워주면 되지. 나 네 거 할란다. 교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측은해라. 옳지, 이거로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군. 천국이 따로 없구나. 얘가 천국이로구나. 앵두야, 이왕이면 자장자장 노래도 불러주렴. 근데 천국은 천국인데 고개가 살짝 아픈 천국이네. 앵두야, 나 고개 아픈데 우리 이제 그만할까?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참아보마. 이게 어떤 기회인데, 그치? 바지 가봉 아직 남았는데 일을 어쩌나. 자켓 떼어드리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셔요. 소매부터 떼어드릴게요. 어깨선은 잘 맞네요. 바쁘실 텐데 운동을 꽤 하셨나봐요. 골격이 정말 좋으세요. 원단이 빠듯할 정도예요. 다리가 길어서 바지선이 아주 잘 살아요. 가봉은 한 번만 하오. 가봉만 한 10번쯤 하면 안 되겠어? 움직이지 마셔요. 허벅지선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근육 긴장하지 마셔요. 앉아보세요. 바지통은 최대한 가늘게 잡아야 해요. 허벅지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원단이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여유를 아주 조금 더 잡아야겠어요. 글쎄다 앵두야, 네 손이 거기 머무는 한 여유를 아무리 두어도 소용없지 않겠니? 나는 늑대다. 앵두 잡아먹으러 왔다. 교수님 지루하신가 보네요. 조금만 더 참으셔요. 그리 장난하시면요. 핏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해요. 이런 철딱선이 앵두 같으니 어떻게 지배할 수가 있겠니? 일이 뭘 몰라서야. 그래, 내가 졌다. 내 처분에 맡기마. 근데 말이오, 이러다 내가 진짜 늑대로 변할까? 전혀 무섭거나 두렵진 않소. 교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신걸요? 불편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없으신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느껴보셔요. 편안하게 기대 앉아보셔요.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흐르는 선만요. 좀 더 날카롭게 잡을게요. 너무 타이트하면 불편하고 옷태도 망가지니까요.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지금처럼 편안히 계시면 돼요. 앉으면 허벅지 근육이 팽창해서요. 단면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바지 뒷판을 좀 볼게요. 뒷판의 여유분이요. 엉덩이 밑에서 지저분하게 남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허벅지 안쪽 선을 바짝 당겨서 핀을 꽂아야 해요.
그래야 엉덩이 라인의 볼륨감이 살아나거든요. 미디가 너무 깊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고요. 너무 얕으면 앉으실 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미디 끝 지점을 조금 더 위로 집어 올려야겠네요. 허리 굽히지 마시고요. 힘 쭉 빼시고 강의하실 때처럼요. 자연스럽게 그냥 서 계세요. 미디 조금 올려 잡아서 핀 꽂을게요. 그래야 서 계실 때 하체 라인이 길어 보이고요. 시원하게 뻗어 보이거든요. 밑 위에서 허벅지로 이어지는 이 선이요. 사실상 수트의 생명이에요. 여기가 딱 맞지 않으면 바지가 계속 겉돌게 되거든요. 조금 민망하시더라도 가만히 계세요.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편이시네요. 미디 길이를 좌우 비대칭으로 조정해서 섰을 때 주름이 생기지 않게 잡겠습니다. 지금 핀 꽂는 이 지점이 교수님의 바지 중심이에요. 여기가 기준이 되어야 바지 주름이 발등까지 일자로 곱게 떨어져요. 미디 가봉할 때는요, 다들 숨을 참으시더라고요. 긴장 풀고 평소처럼 편하게 호흡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몸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옷이 작게 만들어져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한테 몸을 맡기세요. 교수님, 이제 보니 장난꾸러기시네요. 뒷주머니를 그리 꽉 움켜쥐고 계시니 앞중심이 벌어져서 정확한 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손 떼고 바르게 서보셔요. 허리를 굽히거나 숙이지 마세요. 미디 길이는 아주 미세한 자세 변화에도요, 수치가 확 달라지거든요. 남성복은 이 미디 부분이 가장 예민해요. 너무 조여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남으면 앉았을 때 앞판이 흉하게 접히거든요. 사타구니 안쪽 선인 인심이 시작되는 이 지점의 높이가 정확해야 해요. 그래야 바지 주름이 휘지 않고요. 수직으로 곱게 떨어지거든요. 이제 미디 끝부분만 한 번 더 집어내면 상의랑 연결되는 선이 완벽해질 것 같네요. 몸에 힘을 빼셔야 해요. 지금처럼 경직되어 있으면 정확한 선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시침핀 꽂고 있으니 움직이지 마셔요. 수고했어.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 26장 좋은 사람 만나시오. 안개 속의 나날들. 세상이 온통 잿빛이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순간들. 용기를 쥐어짜야 했던 날들이었어요. 갈기갈기 찢겨 피멍든 가슴에 눈물도 말랐어요. 그만 멈춰지기를 소원했던 위태로운 삶. 상처투성이 피멍든 심장. 날개 잃은 적막한 영혼은 바스러지고 있었어요. 바늘 위에 아픈 나날들이었어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눈물은 사치였어요. 두렵고 두려웠어요. 남의 밥그릇에 슬그머니 기어올라 살려달라 애걸하는 날개 뜯긴 파리가 된 심정이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은 없었어요. 생일 지난 열흘 후였어요. 늦가을 설이 내린 땅은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언 땅에 겨우 모셔두고 돌아서던 그 참혹한 순간에도요, 통곡조차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마음 놓고 울 여유조차 없었어요. 지켜줄 울타리가 사라진 16. 정신대 동원되는 건 시간 문제랬어요. 밤길 걸어 쫓기듯 금계곡에 넘어 허겁지겁 이곳으로 오는 동안
내쳐지면 어쩌나 내내 맘을 졸였댔어요. 늦가을 굶주린 늑대가 상군보다 무섭다던데 그 밤 저는 늑대 무섭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외삼촌 옷자락 잡고 금계제 넘는 내내 불운해 부모 잃고 고아된 저를 내치시면 어쩌나 그 두려움 하나가 심장을 옥죄었어요. 온몸에 피가 식어 멈춰버린 듯 머릿속이 새하에 몇 번이고 발을 헛디뎠어요. 밤길 돌뿌리가 그런 저를 호되게 나무랐어요. 감정이 태도에 드러나지 않게 하거라. 소리 내어 울지 말거라. 품이 많은 포기하지 말거라. 원하 너를 믿는다. 평생 나누어 주시려던 가르침을 끌어모아 한꺼번에 남겨주신 어머니 마지막 말씀. 품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어여쁘게 나이 들 수 있을지, 아름답게 슬프기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 모든 열쇠는 제 손에 있지 않았어요. 마음을 숨겼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과하게 반기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제가 올 곳이었던 것처럼 뒷짐지고 말없이 그저 바라보셨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도 못 본 척 위로를 아끼셨어요. 섣부른 위로 대신 가만히 묵묵히 멀찍이서 지켜봐 주셨어요. 말없이 등 뒤에 서 계시던 무언의 위로가 따스했어요. 조용히 돌아서시던 걱정 어린 눈빛.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없는 기다림이 고마웠어요. 살고 싶어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살아내는 것 또한 두려웠어요. 아름답게 슬프기란 고되고 외로웠어요. 애써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된단다 하시며 말없는 온기를 전해주시고 돌아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이유를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절 보며 수없이 한숨 지으셨단 것 알고 있어요. 절 보며 수없이 눈물 지으셨단 것 알고 있어요. 우리 이쁜이 우리 이쁜이 우리 이쁜이 응답을 기다리셨단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라 불러주길 더없이 간절히 원하셨단 것도요. 내 아비에게 미안하구나. 먼저 간 도영이 6이나 손 아래다. 아버지란 이름은 도영 몫으로 남겨두자꾸나. 우리 이쁜이 우리 이쁜이 세월이 약이 될 때쯤 내 마음 허락되거들랑. 그때 신식으로 파파라 불러다오. 부르고 싶었어요. 그렇게 부를 자격을 갖고 싶었어요. 파파 파파 나의 꽃어른 파파 나의 하늘. 마음속으로만 숨 한 번 불렀어요.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딸인 건지 며느린 건지 둘 다 아닌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랬지만 그런 날은 영영 오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마음에 제 자리는 없다는 것을, 그런 자격은 제 몫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이 사무칠수록 돌아서 불러드리고 싶은 간절함도 더해갔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시 빼앗길 이름이기에 그날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망설임의 시간이 흘러 너무 늦어버렸어요. 오늘은 부를래요. 그분도 하루쯤은 허락해 주실 테지요. 오늘만은 실컷 부르려고요. 오늘은요, 오늘만은요, 실컷 부를래요. 그분도 하루쯤은 허락하실 테지요? 파파, 파파, 파파? 아버지?
당신이 안 계신 하늘은 다시 먹빛이 되었어요. 당신이 비우신 이 세상은 내내 차가운 겨울이네요. 파파, 저는 여전히 당신과 아무것도 아닌 채로 이제 파파를 뵙는 발걸음조차 멈춰야 해요. 파파, 아버지, 나의 꽃어른, 나의 하늘, 파파, 당신이 계신 이곳은요, 저의 집이었어요. 저의 유일한 둥지였어요. 파파, 당신이 안 계신 이곳은 이제 잃어버린 고향이 되었네요. 파파, 제 영혼은 여전히 당신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파파, 무덤 앞 흙 한 줌만 담아갈게요. 좋아하시던 산수유 단자 만들어 왔어요. 손만이 간다 아껴 드시던 도라지 인삼전과 두요. 어머님 목 밤다식 수정과와 바꿔갈게요. 우리 이쁜이 솜씨가 이 정도라오. 하늘 동네가 한동안 떠들썩하겠네요. 어머님 목 밤다식과 인삼전과 수정과는요, 파파가 저 대신 좀 전해주셔요. 얼굴 뵐 자신이 도저히 나질 않아요. 수정이가 수정과를 잘도 마신다고요? 예전처럼 한바탕 놀리시고요? 우리 이쁜이 잘 지낸다더라. 그러니 근심 마시라 다독여드리세요. 파파, 저는요 겁쟁이 사자가 되려나봐요. 용기는 어디에서 사야 하나요? 심장 잃은 양철 나무꾼이 되려나봐요. 뜯겨진 심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파파, 입마르게 지혜롭다 칭찬하시던 파파의 이쁜이는 어디에 있나요? 당신이 안 계신 지금의 이쁜이는요, 지푸라기 허수아비가 되려나봐요. 제게 주신 그 사랑을 거두지 마셔요. 용기와 지혜를 부탁드려요. 파파, 그리고요, 그분요, 태아 오라버니요. 어디서 무얼 하시든요, 부디 저와의 묵은 인연이 폐가 되지 않도록요. 그분에게 그늘을 들이우지 않도록 파파가 저를 좀 이끌어 주셔요. 삼가고 조심할 수 있도록 나무라 주셔요. 파파, 아버지, 뵙고 싶어요. 뵙고 싶을 거예요. 제가 잘 참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요, 여전히 살아내고 있는 중인가 봐요. 야학당을 꾸리고 있어요. 참 우습지요? 여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제가요. 어쩌다 야학당을 꾸리게 되었어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 요즘은 제 손길도 필요 없게 되었어요. 참 규진이 감사 인사 전해달랬어요. 학기마다 보내주신 용돈이요. 과하게 넉넉했단 걸 뒤늦게 알았어요. 은혜 갚을 길 다쳤으니 베풀며 살겠다고요. 규진이 대신 꼭 좀 전해달랬어요. 규진도 지금 마을 어귀에 와 있어요. 뵙고 싶다는 걸 제가 말렸으니 너무 서운해 마셔요. 파파, 파파, 파파의 이쁜이는요, 그런대로 살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켜봐 주신다는 것 알고 있어요. 여전히 등 뒤에 서 계신다는 걸요. 그래서 가끔씩 웃을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기일에 영지제 내려와도 이젠 이곳에 올 수 없어요. 파파, 파파, 제가 하나만 떼를 써도 될까요? 정한당 별채 새아씨가 될 그분께 많이 면목 없고 미안하지만요, 한 가지는 정말로 내어드리기 싫어요. 파파, 파파, 우리 이쁜이 그 이름 딱 하나만 제 몫으로 남겨주셔요. 대신 파파, 저도요? 저도요, 사는 동안 파파란 이름을요. 당신 한 분께만 드리기로 약속할게요.
저의 파파는 오직 당신 한 분뿐입니다. 파파, 파파,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이 맹세는 절대 시들지 않을 거예요. 파파, 산들바람이 속삭이면 당신의 이쁜이가 다녀간 줄 여기셔요. 햇살이 눈부시면 이쁜이가 건네는 안부인 줄 믿으셔도 좋아요. 당신의 무덤을 적시는 슬픈 가랑비는요, 당신이 못 견디게 그리워 하염없이 흘리는 제 눈물일 테니 외로워 마셔요. 겨울날 소리 없이 눈이 내리면 어김없이 마음이 이곳으로 올 거예요. 파파, 파파, 그 모든 계절과 모든 날들의 일출을 지나 제 호흡이 멈추고 난 그 후에도 영원히 시들지 않을 우리 둘 불멸의 우정을 위해 건배해요. 파파,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잊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숨 쉴 테니까요. 당신의 이쁜이를 잊지 마시기를. 안녕, 파파, 나의 아버지, 나의 꽃어른, 나의 하늘. 안녕, 파파. This world I see, it calls to me. I hear its voice, make my choice. Yesterday 누님, 이제 그만 일어섭시다. 그만 내려갑시다. 아버지 어머니는 잘 지내실 거요. 두 분 그리도 애틋하셨으니 손잡고 다정히 잘 지내실 거요. 아무렴 누님보다 못 지내시겠소? 해방만 되면 살아가는 일이 수월할 줄 알았더니 인생길이 우리 누님에게는 온통 눈물길이니 어쩌오. 정혼 때문에 정신대 피했으니 정혼 때문에 살고 정혼 때문에 이리 우는 누님이 그저 딱하오. 이리 다정한 규진이 있으니 퍽 다행이네요. 우리 동생 고마워요. 내일 아침 정한당 어르신들 찾아뵈러 함께 가요. 내가 가도 될까요? 내가 드나드는 게 그분께 폐가 되지 않으려나요? 몇 날 며칠 그리 정성 들여 정과를 졸여놓고선 당연히 되지 안 될 게 뭐라고요. 그러니 나와 함께 가요. 학기마다 어르신이 보내주신 용돈 넉넉히 받았었으니 나도 한 번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해요. 규진, 그러지 말아요. 내가 대신 인사 전할게요. 영주에선 아직도 나를요, 그대의 새아씨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그분과 별채 안주인 되실 분을 위해서라도요. 나는 하루라도 빨리 잊혀져야 해요. 세상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알고져요. 그럼 마을 입구까지만이라도 나와 함께 가요. 반나절 소백산 외진 산길을 누님 홀로 못 보내요. 눈도 쌓이고 산짐승 먹이가 귀한 시기라 늦가을 11월 이맘때가 가장 위험해요. 동면 들기 직전의 폭식 기간이라 민가에 물이 지어 내려와 가축까지 해치는 판에 누님은 그 댁에 패 끼치는 것만 무섭고 굶주린 살기랑 늑대밥 되는 건 안 무섭소? 남자인 내가 동행해도 위험한 소백산 고길길을 어찌 혼자 떠날 맘을 먹은 건지 대담한 건지 대책이 없는 건지 이거야 원. 사람이 그리 용하기만 해서 어찌하려 하오. 횃불 몇 개랑 낯갈기부터 만들어야겠군. 횃대 만들 헌옷까지 내줘요 누님. 그럴게요. 서둘러 만들어 놓고요. 태수 어르신 드릴, 밤양갱 드리러 함께 가요. 아 맞네. 어르신 드릴 선물 나도 준비했어요. 여변초를 워낙 즐기시니 어르신 드릴 럭키 스트라이크 한 보루랑 아주머니 드시라고 허쉬 초콜릿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시려나 모르겠네요. 이런 소박한 남바이랑 밤양갱이 초라하겠는걸요? 낯갈기 조심해요. 누님은 무슨 그런 말을 다 하오.
양갱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지 조선 팔도가 다 아는 걸. 태수 어르신, 밤양갱 정말 좋아하셨지. 내가 어렸을 땐 참 많이도 업어주셨는데. 이젠 지팡이 없이 거동도 불편하시다니 걱정이 어요. 은혜 갚을 길이 도무지 없으니 이를 어째요. 나중에 산소라도 잘 보살펴드려야지요. 참, 그 일은 내 몫으로 염두하고 있다고. 이참에 걱정 마시라 안심시켜드려야겠네요. 진짜 선물은 규진의 그 마음이겠네요. 어서 가요. 태수 어르신 좋아하시는 모습 빨리 뵙고 싶어라. This world I see it calls to me. I hear its voice, make my choice. Yesterday is swept away. Why don't we chase our dreams? In this moment we could be evermore, ever free. Take my hand, my heart, my life, I'll be yours. Time unwinds words and rhymes here in this wonderland. Hopes and dreams play their themes here in this wonderland. Our stories told, our lives unfold, hearts beat on and join the song. Intertwined our steps in time, lead us here, draw us near. In each moment beauty shines, in your laugh,
The world feels so alone. Every step so cold without you. 제 27장 모과 두 개의 원점 1947년 11월 22일 영주 교촌이 정한다. 내년 봄엔 모과나무 가지치기를 세게 해야지. 행랑아범도 이젠 나이가 들어서 상수리 모과가 저리 탐스러운데 그림의 떡이구먼. 수정이 마당에서 안악들과 모과를 썰다가 담장 밖 모과나무 가지 끝에 남겨진 67개의 모과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썰면 씨 안 들어가게 잘 가려서 별채로 보내게. 모과는 혜원이 잘 덕끄니. 수정이 버릇처럼 무심코 말하다 벌써 1년 가까이 비어있는 별채를 떠올리곤 내 정신 좀 보게나. 혜원이 못 본 지가 반년이 돼가는데. 한숨을 내쉬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옷이며 음식이며 자태 고운 거야. 두말하면 입 아플 테고 손끝이 아물기가 영지제만인 판박이지에. 그러니 내가 더 속 타는 게 아닌가. 사실 난 태아보다 혜원이가 더 그립다네. 그리 담뿍 정을 들였으니 어련히 그렇지에. 혜원이 그 아이 아니었으면 벌써 저승 가서 그이 만났지. 물도 못 넘기던 나를 온갖 약초구에 직접 다리고 이것저것 보신곰을 해서 명포에 적셔 내 입에 짜 넣으며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인연을 꼬박 구안해서 반은 어거지로 연명을 시켰다네. 피부치도 그리는 못할 걸세. 내 심장이라도 점여주고 싶은 아인데 말이야. 딸도 못 삼고 며느리도 못 삼고 이러고 있으니 일이 될 줄 알았으면 정혼 말고 처음부터 양딸이나 삼을 것을. 눈이 짓무르게 보고 싶어도 못 보니 그의 심정을 알고 있으니 마냥 오라고 조르지도 못하고 정말 딱 한 번만 만나보면 될 일이지 싶은데 둘이 서로 저리 악착같이 피하면서 단 한 번을 안 마주치고 어긋나니 원 둘 다 홍기가 꽉 차다 못해 이지러지는 마당에 시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일만 하느라 낮밤 없이 동동거리니 내가 아주 애가 타서 못 살겠네. 대체 이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일인가 그 말이야. 참말 그렇다 아이니껴. 한 사람은 모과차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나고 또 한 사람은 모과를 젤르다 기차게 덮는다 아이니껴. 연분도 저런 연분이 없는데 남들은 다 아는데 정작 둘만 모르니 인연 맘대로 못 엮는 거야. 익히 알지만 알고도 서운해서 못 견디겠네. 아 글쎄 당연하던 혼사가 어찌 일이 된 건지. 태하 10살 되던 해 봄에 영지제에 혼담 넣고부터 기관지에 좋다고 10년을 한 해도 안 거르고 모과편 모과청 만들어보는 그 정성을 생각하면 그 후론 혜원이 8년이나 해왔고 말이야.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그 아이한테 미안해서 근 20년을 저가 누구 손맛에 길들여졌는지도 모르고 저리 바늘 꽂을 틈도 안 주는지. 혜원이 이제 정한당 발걸음도 눈치 보여 맘대로 드나들지도 못하는 걸 생각하면 후사도 후사거니와 내가 그 아이 측은해서 저도 내가 어지간히는 보고 싶을 텐데 내 맘이 이런데 그 맘은 오죽할까. 아무래도 창신동에 한번 다녀와야겠네. 보고 싶어. 눈이 다 진물을 지경인데 우리가 견우직녀도 아니고 내가 알게 뭐라. 저가 못 오면 내가 가면 될 것을 요즘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네. 정말이지 난 혜원이 그 아이 못 보고는 못 사네. 차라리 태아를 다시 유학 보내고픈 심정이야. 그러니 혜원이 앞길을 마냥 막아설 수도 없는 일이고 해마다 날 정해두고 모처에서 만나 그저 얼굴이나 잠깐 보고 안부나 나누자고 울며 애원이라도 해봐야겠어. 그러면 안 되려나? 그 착한 것이 거절도 못하고 난감할 테지. 그런데 참 이상하네. 오늘따라 왜 이리 마음이 어수선한지 모르겠네.
그 아이가 꼭 영영 멀어지는 것 마냥 마음이 볶이네. 참 이상하네. 정말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리 마음이 스산한 거지? Ain't the roads to freedom rougher than they seem? Don't the plans of peace begin with just one dream? Ain't it like an ocean to surround? Ain't it like a sturgeon during a storm to never drown? Even if the waves just won't relent, ain't it like a mighty ocean, my old friend? 1947년 1월 초 카페 몽마르트. 희정이 시타델 회의에 처음 참석한 태아에게 무슨 차를 마시겠냐 묻자 메뉴에 혹시 모가차가 있습니까? 제가 엊그제 모과편 선물 받은 걸 어찌 아셨소? 카페 메뉴에는 없으나 귀한 모과편을 받아놓았으니 교수님께만 특별 서비스로 우려내겠다. 희정은 며칠 전 혜원이 카페 몽마르트를 첫 방문하며 선물한 모과차를 아껴 마시다 태아에게 우려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이 모가차. 뒷맛이 전혀 떨지 않고 향이 깊어요. 그러니 귀하다 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맛이 너무 낯익어서요. 반도호텔 모가차도 이 맛에 못 미치거든요. 윤 교수님, 반도호텔 모과차야 날라리고요. 이 모과차 맛이 익숙할 리가요. 그리 흔한 맛이 아닐 텐데요. 욕심내셔도 소용없어요. 원하신다고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오. 메뉴에 넣고 싶어도 엄두도 못 낸답니다. 통나무처럼 단단해 써는 사람 손목 아작내고 칼 대는 순간 향이 날아가 버리는 통에 손질하는 이에 진을 쏙 빼놓는다잖아요. 모과가요. 갈변이 워낙 심해 수다 몇 마디에 황금빛이 갈색으로 칙칙해지니 이리 고운 황금빛만 보아도 만든 이에 들인 정성을 알 수 있다오. 그걸 아니 좋아도 좋아하는 티도 못 내고 향 좋더라 맛 좋더라 칭찬도 아낀답니다. 아쉬운 내색 맘에 드는 티 내면 손목 싸매가며 손가락 부르트도록 죽어라 만들어 보낼 심성인 걸 아니까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 보낸 것이니 찬물이 아니라 정성을 드신다 여겨주셔요. 저 혼자 몰래 아껴 마시던 거랍니다. 그렇군요.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해마다 만들어 보내주는 고마운 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넉넉하게 보내오길래 모가가 그리 까다로운 열매인 걸 몰랐습니다. 20년 가까이 받아 마시면서도 그런 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정성 많이 들인 거야. 포장만 보고도 짐작하던 터라 2번은 우려 마시고 있었는데 그리 손이 많이 가는 걸 알았더라면 한 번씩 더 우려낼 것을요.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알아서요. 어느 날 태아가 모과편을 상자째로 가져와 희정에게 건네며 제 몫을 카페에 맡겨두겠습니다. 떨어지면 말씀해주세요. 넉넉하게 보내오는 지인이 있습니다. 저는 눈치 없이 좋아하는 티를 있는 대로 내놓은 터라 죽어라 만들어 보내고 있었나 봅니다. 그 이도 그런 심성이라 들었는데 듣고도 그러려니 했어요. 큰일입니다. 안 마시고는 견딜 재간이 없어서요. 윤 교수님, 부담은 내려두고 그냥 즐기시구랴. 만들어 보내는 이가 그런 심성이라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 마음이 되려 속상하지 않겠소? 희정은 아닌 게 아니라 혜원의 솜씨와 맛과 향이 똑같은 윤 교수의 모과편도 그렇거니와 기름 종이에 야무지게 갈무리에 조각보로 감싼 모과편 상자가 너무나 신기해 한참이나 고개를 갸웃하며 호, 우리 앵두가
대니얼 교수 지인은 아닐 텐데 말이야. 참말 신기하기도 하지. 돌아서 루사로 향하는 윤 교수와 모가편을 번갈아 바라보다 문득 무언가 깨달은 듯 눈빛에 생기를 더하며 어라? 그러고 보니 데니얼 교수와 우리 앵두? 요 두 사람 퍽 잘 어울리겠는걸? 구석구석 조목조목 여지없이 잘 어울리네. 좋은 연분 맺어 100년애로 시키면 삼생의 업보도 흔적 없이 씻겨나가고 횡액도 면할 어마한 공덕이라 하였으니 생면부지 저 두 사람 이쁘게 묶어 100년애로 시키고 공덕 쌓으면 저승 가서 아내 메고 도영 그 사람 다시 만나려나? 빈말 않는 사람이니 날 먼저 찾아내겠지만 내가 너무 늙고 흉에 못 알아보면 어쩌나. 세월간이 그것 하나가 걱정이던 참인데 뭐 나야 대대손손 복록 누릴 자손도 없고 가문의 영광도 바랄 일이 없으니 도영 정도야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겠지. 중매에 잘 서 원앙 한 쌍 만들면 죽어 염라대왕 앞에서도 고개를 든다 했으니 저 아리따운 한 쌍 이쁘게 엮어 연분 맺어주고 대왕님 앞에 고개 바짝 쳐들고 내 서방 내놓아라 큰 소리 칠 테야. 경희사장 말이 영주에 있다던 앵두 정혼자는 유학길 떠날 때도 약속 하나 없더니 돌아와서도 여전히 꽝 잡아 다리 구워 먹은 무소식. 앵두에겐 영 관심조차 없는 눈치라 하니 저 연분께서 이 연분 이어주는 요망한 일도 아닐 테고 처마 밑에 품은 옷구슬도 못 알아본 제 잘못이니 내 알게 뭐람. 제 복이 그것뿐인 게지. 파토 나은 인연 고쳐 더 나은 자리로 돌려놓으면 공예에 공을 더하고 복에 복이 갑절로 얹혀 그 야멸찬 대왕님도 도리 없이 우리 도영 내놔야 할걸? 우리 앵두 부모님도 좀 도와주셔요. 두 분 금지 요격 어여쁜 따님 고운 인연 맺어 소리도 못 내고 버티느라 애쓰는 가여운 영혼. 저기 저 든든한 사내 품에 담뿍 안겨 마음껏 웃고 실컷 울게 해줍시다. 제가 저 사내 눈에 큼지막한 콩깍지 두 눈에 덮어 씌울 그때까지만 안 될 일도 잘 되고 될 일은 더 잘 되게 두 분이 손발 걷어붙이고 바짝 거들어 보시구랴. 살아 맺어주는 연분도 공덕이라는데 내 죽어 우리 서방 만나 영원 불멸 저승회로 하면 두 분 또한 무한 큰 공덕 짓는 일일 테니 그 복은 두 분 아드님 따님에게로 가지 않겠소? 수렁에 빠진 나라 건져 보시겠다고 천석재산 겉보리네 노트 팔아 치우시고도 그도 모자라 생때 같은 어린 남매에 남겨두고 목숨까지 한 세트로 그리 바치셨으니 대왕님께든 상제마마께든 이쁘게 보이시고 인정도 받으셨을 터 이참에 아껴둔 그 백 한번 온팡지게 써보시구랴. 따님께 어울릴 만한 안성맞춤 사내를 내 드디어 찾아낸 듯하오. 이래봬도 사내 지주 알아보는 눈 정도는 갖췄다오. 못 믿겠으면 우리 서방 한번 만나보. 해프지 않고 마음 심지가 단단해. 마음 두드려 문 열긴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 한번 마음 주면 제 목숨 아끼지 않을 거라는 거 눈빛 보면 알 수 있다오. 뭐 콩깍지 뒤집어 쓰는 거야 시간 문제 아니겠소? 걱정일랑 접으셔요. 우리 앵두가 어디 대통인도니까 사람 마음 훔치는 데 말이지요. 아르센 루팡도 울고 갈 정도랍니다. 안 넘어갈 사내가 조선팔도에 설마 있으려고요. 타이밍 잘 맞춰 앵두 보여주면 저 사내의 마음 홀리는 거야. 우리 앵두가 다 할 테니 두 분 못다 하신 남은 생이라 제 못다한 소꿉놀이 우리 저 둘에게 몽땅 몰아주기로 해요. 제 마음 이리 물색 없이 두근거리는 걸 보니 흔쾌히 허락하시는 걸로 알고 저 작업 들어갑니다. 저 사내 요즘 카페 자주 들러 하루 종일 뭔가 끄적이고 앉았으니 앵두에게 스프링갈라 아드레스 주문받으러 오라. 심부름아이 보내야겠네요. 따님 잘 보살필 테니 마음 놓으셔요. 앵두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불어 보내셨던 것 알고 있어요.
따님 덕에 제가 삽니다. 덕분에 제 삶이 한결 수월해졌답니다. 어느 날엔가 우리도 만나지려나요? 경희 사장 말이 그리 고우셨다던데 그야 앵두만 보아도 두말 필요 없지요. 제28장 산수유 두 가지 색. 정한당 뒤편 담장 밖에는 산수유 숲이 있었습니다. 산수유는 사계절 내내 가지를 비우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이른 봄 가장 먼저 터트리는 노란 꽃망울로 시작해 여름에는 무성한 잎 사이 초록 열매로, 가을부터는 가지마다 온통 붉은 열매들을 매단 채 겨우내 차가운 눈송이를 받아내며 고단한 생명들의 허기를 달래 가녀린 맥박을 이어주는 부지런하고 무던한 나무였습니다. 태아는 사계절 어느 산에나 잘 어울리는 산수유 나무를 닮고 싶다고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대에 진학해 서양식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정한당 고택과 서울을 오갈 때마다 유교적 전통 문화와 혈연 중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자신의 뼛속 깊이 각인되었는지 실감하면서도 학교에서 철학과 심리학 등 교양 과목을 듣거나 학우들과 이런저런 토론을 할 때는 서양식 합리주의가 자신의 논리적 사고체계와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새삼 놀라곤 했습니다. 유교적 전통과 서양식 합리주의 사이에서 별다른 가치 충돌 없이 양쪽 모두에 잘 어우러지는 자신이 태아는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도 자유분방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 익숙한 미국과 유럽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태아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에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낯설기보단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태아는 무너져가는 조국이 가슴 아팠습니다. 남녀불문 자신 또래의 새파란 청춘들이, 사내들은 태평양 전쟁 한복판으로 차출돼 총알 하나의 무게보다 가벼운 소모품으로 대체되고, 여인들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어디론가 끌려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에 내몰리거나 근로보국대에 동원되어 방공호파기, 군사도로 건설, 군복수선 등 험하고 간단없는 온갖 육체노동과 여자 근로반이라는 미명으로 농사일에 끌려가 강제징용으로 비어버린 사내들 몫의 일손을 채우고, 그나마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간호보조원으로 배속되어 총알 빗발치는 전선의 야전병원에 배치돼 밤낮으로 피비린내 맡고 신음소리 들어가며 죽음보다 혹독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것을 재미 한인신문 신한민보나 미군 정보국 OSS에서 단파 라디오 방송 등을 번역하며 누구보다 빠르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태아는 영어와 일본어는 물론 한자까지 능통했기에 미군 정보국 요원들의 요청으로 학업을 하는 틈틈이 미군이 일본군 포로를 신문할 때 동석하거나 그들의 증언자료와 중경 임시정부의 조선어 방송 등을 수신해 영어로 통번역하는 일을 하며 나름의 죄책감을 덜고 있었는데, 조선 여성들의 강제 동원 보고서와 같은 비밀리에 입수된 문건을 접하며 고국의 처참한 실상을 문서로 확인하는 순간마다 온 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한 분노와 자신만 안전한 곳에 비껴 서 있다는 끝모를 죄책감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번 생에 연애와 사랑은 내 몫이 아니겠구나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9.4일생 탈출한 독립운동가나 학도병들의 서신과 생생한 목격담이 중경 임시정부 방송에 소개되며 고향 누이가 혹은 아는 처자가 끌려갔다더라 참담한 소식을 들을 때면 태아는 정한당 별채에 머물고 있는 우물가 소복 입은 소녀의 흐릿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렇게라도 한 소녀를 구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자신의 혼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제어할 수 없는 이 험난한 세상에 자신 아닌 누군가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태아는 두려웠습니다.
일제치하 태아의 인생 목록에 사랑과 혼인은 없었습니다. 나라 잃은 종족에게 가문은 한 푼어치 의미도 없었고 후사를 잇는 일 또한 참혹한 고통을 대물림하는 무책임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유학생활 만 5년 만에 어느 날 축복처럼 해방이 되기 전까지 한 여인을 만나 사랑하고 연애하고 혼인을 해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녀를 두는 일은 태아의 안중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던 1939년 초반부터 이듬해 6월 요코하마행 배에 오르기 전까지 태아가 그토록 모질고 단호하게 정한당에 발길을 끊었던 이유도 혼인으로 귀결되는 어떠한 인연의 고리조차 맺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은 무책임이다. 절박하게 유학 서류를 준비하며 동분서주하던 1년과 만 7년간의 길고 긴 유학생활 중 부모님께 서신을 보낼 때조차 태아는 별채 소녀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걱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아는 두려웠습니다. 서신에 별채 안부를 글로 적어 묻는 순간 소녀의 소식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색을 드러내는 순간 혼인이 기정사실화되어 얼굴도 성품도 모르는 한 여인의 일생을 온전히 자신과 가문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될 것임을 태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평윤씨 문중 일파의 종손으로서 풍기읍 교촌리 풍기향교 석전 대제와 유교경전 강독회에 참여해 강학을 들으며 문중의 시향과 문해를 통해 유교적 전통 문화와 사고방식을 자신의 뼛속 깊이 각인한 태아는 20대를 관통하는 길고 긴 유학생활을 통해 서양식 낭만적 사랑의 독점적 가치를 덧입으며 사랑과 혼인에 관한 한 서로의 일생을 공유하고 온전히 책임지는 영혼과 영혼의 완벽한 결합인 두 영혼의 결속, 전부가 아니면 전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문에 종속되는 유교적 가치관의 뿌리 위에 개인의 삶이 존중되는 서양식 합리주의를 체험한 태아에게 등 떠밀려 숙제 치르듯이 정혼녀와 혼인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혼인 생활로 가문의 구성원을 낳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생물학적 유전자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일생을 밍밍하게 사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할 선택지였습니다. 태아에게 혼인은 두 영혼의 완벽한 결합이거나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피하고 싶은 선택이었습니다. 해방이 되던 해 가을, 아버지 정도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태아는 태고로부터 이어져 온 강하고 질긴 혈연의 끈끈한 사슬이 자신의 앞에서 홀연 연기처럼 흩어져 윤태아라는 존재가 한낱 의미 없는 먼지처럼 온 우주에 자신과 이어진 생명체 하나 없이 돌아갈 고향도 집도 없는 떠돌이처럼 적막강산 외로움에 치를 떨었습니다. 태아는 처음으로 핏줄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한 달 반이나 배를 타고 건너야 했던 그 막막하고 가늠 안 되던 드넓은 태평양조차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단 한 방울의 눈물만큼도 희석시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3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 별채 소녀 혜원이 단정한 필체로 적어내려간 부친 정도의 사망 편지를 읽으며 태아는 단숨에 바다를 건너 아버지 정도의 채취를 찾아 헤맸습니다. 편지는 담백하고 깔끔했습니다. 오라버니라거나 그 어떤 호칭도 없이 단 한마디에 안부나 소회, 위로도 없이 오로지 수정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 적은 정갈하고 매끈한 귀여운 필체가 아니었다면 읍내, 대서소, 대서인의 편지로 착각할 만큼 부자간의 비극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배려인지 무심함인지 모를 담담함이 태아는 차라리 반가웠습니다.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요. 저는 당신의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이니 마음 놓아요.
당신의 인생에 개입할 마음 없어요. 당신의 세상에 저를 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절 부담스러워 말아요. 당신은 저로부터 자유로워요. 마음 놓아요. 당신을 해방합니다. 혜원은 무언으로 그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는 지극히 무덤덤한 절제된 건조함으로 말없이 태아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방은 태아를 희망으로 부풀게 하고 아버지의 부재는 태아의 청년 시절을 끝냈으며 혜원은 무언으로 태아에게 자유를 허락해 사랑과 낭만을 꿈꾸어 볼 여지를 선물했습니다. (8년) 만에 정한당에 돌아와 아버지 정도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태아는 문득 아이가 갖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쏟아부었던 그 온유하고 지극한 사랑을 오롯이 되돌려줄 자신을 닮은 작고 말랑한 생명체가 사무치게 그리워 태아는 부친을 잃은 외로움과는 또 다른 종류의 적막함에 몸서리치며 인간에게 돌아갈 고향이란 생명을 이어받은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을 부여할 어린 핏줄이란 생각에 부친 정도가 그토록 후사에 집착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갈 고향을 찾아주고 싶으셨던 거구나. 내가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거구나. 귀소할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그리 애타게 찾아 헤매셨던 거구나. 이리 얼굴도 못 보고 일찍 떠날 걸 아셨던 걸까? 내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태아는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아이가 문득 못 견디게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이의 입에 사탕을 넣어주고 자신의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고 함께 연을 날리고 팽이를 돌리고 썰매를 타고 말랑한 손을 잡고 아버지 산소를 찾아 할아버지 정도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아이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태아의 여망에 혜원은 없었습니다. 10살 무렵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맺어진 혼약은 고마움과 은혜 갚음으로 응축된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은혜 갚음이 아닌 선물이어야 했습니다. 약속 이행이 아닌 설렘이어야 했습니다. 가슴 떨림 없는 여인과의 평생을 태아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태아의 인생에 혜원은 없었습니다. 선물처럼 앵두를 만난 후 태아는 시간의 속도와 밀도에 있어서만큼은 잔인할 만큼 정교하고 양보도 예외도 없는 물리학의 칼날 같은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한 여인의 흐느낌이 그토록 가슴을 저미고 품에 안는 것만으로 그토록 충만해지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슴 설레며 수줍은 눈빛 하나에 온몸의 세포가 들썩여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게 했습니다. 덜컹거리는 4-5시간의 비포장길, 청평발전소를 오가는 그 멀고도 거친 경춘국도의 지리함과 짜릿함 여부는 시간의 길이 거리의 멀고 가까움이 아닌 옆자리에 앵두가 있냐 없냐의 문제였습니다. 지프의 조수석에 앵두가 앉는 순간 5시간의 지루함은 순식간에 설렘과 낭만으로 가득한 꿈결같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엉덩이 아픈 덜컹거림조차 즐거움이 되고 검문소 국방경비대 군인의 취조하듯 해놓는 서슬퍼렁 딱딱한 말투조차 귀여운 톤과 의례로 추억이 되었습니다. 태아는 앵두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세상에 먼 길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앵두는 태아의 원점이 되고 태아의 고향이 되고 태아의 모든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태아에게 앵두는 호흡처럼 당연한 불가결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혜원은 이제 베어내야 했습니다. 고마움을 간직한 채, 미안함을 머금은 채 베어내야 할 묵은 그루터기의 옹이가 되었습니다. There's nothing better. I seem to wear my heart on my sleeve. And I wrote those letters,
정한당 뒤편 산수유 숲을 걸으며 자신의 품에서 흐느끼던 앵두를 떠올리고는 혜원에게 전할 서신을 수정에게 건네리라. 고마움엔 보답하고 미안함엔 사죄하자. 씁쓸하게 자조하며 정한당 뒷채 앞 눈 쌓인 화덕 곁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 닫힌 별채의 앵두나무가 담장 밖으로 가지를 들이운 채 적막하게 눈꽃을 날리며 태아를 재촉했습니다. 무려 20년간의 정혼녀. 얼굴도 모르는 여동생이라니. 이제 그만 인연을 베어낼 때가 된 게지. 이제 그만 정리합시다. 좋은 사람 만나시오. Everything's been stolen from me. My phone's been ringing. What's the point? I'll just let it ring. 연모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아야, 태아야, 내가 기어이 혜원이를 제발 다시 생각해보렴 한 번만. 되돌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머니. 태아야, 얘야, 너 정말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 서신을 전해주세요. 만나자 적었습니다. 그래 만나보거라. 필시 생각이 바뀔 게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그 여인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혜원이 측은하고 미안해서 난 말 못한다. 서신만 전해주세요. 제가 만납니다. 서신만 전해주세요. 혼인 하루라도 서두르고 싶습니다. 일단 혜원이부터 만나보거라. 되돌려질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누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머니. 넌 후회할 게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 제게 다른 인연은 없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둘러 서신을 전해주세요.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불쑥 찾아가는 것도 둘 다 예의가 아닌 듯하여 어머님 괴로우실 줄 알면서도 이리 부탁드립니다. 인편으로 전해주시고 답신 부탁드립니다. 원하는 장소, 시간 제가 다 맞추겠다 적었습니다. 본인은 입은 은혜 없다 손살에 치지만 저 대신 소복 입고 아버님 보내준 고마운 은인입니다. 뭐가 편 손질하고 만들기가 그리 부대다던데 계절마다 받아 입은 옷이며 부모님 봉양해준 노고를 모른 척 그냥 덮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영지제도 들러 올라갈 생각입니다. 두 분 어르신께 사죄하고 잔이라도 올리려고요. 일이 이렇게 되어 가슴 아프지만 그 사람도 저 좋아하는 인연 만나야 합니다. 어머님께도 많이 죄송합니다. 정혜씨 만나보시면 제 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제가 잘 설명하고 사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도 사죄 드리거라. 나보다 몇 배는 가슴 아파 하실 게다. 네, 안 그래도 어머님께 서신 먼저 부탁드리고 아버님 산소 들러 곧바로 영지제로 넘어가려고요. 그럼 아버님 뵈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올라가거라. 준비하고 뒤따라가마.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in this town, in this town. And I don't know what to do with this information. It's got me feeling blue. And what goes up must come down. And I'm not feeling weightless. My feet can't touch the ground. And I don't know if we can take this.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15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cause it's too late now. It's just too late now. And running from the past won't help me. I can't let last any longer. And I don't recognize this perfection. I wish this dream was stronger. This love is losing altitude. We're going down. Never shoes to turbulent with you. It's got me screaming. Mayday, mayday, mayday. It's got 운명, me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29장 심장을 뜯어보네요. 제 16편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큐 인생극장은 재미와 감동, 위로를 전하는 고품격 드라마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큐 인생극장 드라마의 품격을 높이고 드라마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 인생극장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